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마린 폼즈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코드로 계산기 어플을 만들고 안드로이드와 iOS, 윈도우 앱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실행될 수 있는 계산기 어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상단에 있는 자마린 폼즈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calculator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 네, 이번에는 계산기 한 면만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비어있음을 선택을 하고 윈도우즈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총 4개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각각 플랫폼별로 어떤 코드를 넣어줄 때는 각각 플랫폼 프로젝트에다 넣어주면 되고, 전체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실행하시려면 최상단에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폴더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고 새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상단에 있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솔루션 탐색기로 우측으로 조금 옮기고, 왼쪽에 이렇게 디자인이 바로 나오는 화면을 디자이너 화면이라고 하고, 우측에는 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디자인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디자이너 화면에서 바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XML이나 자물 파일을 바꿔서 디자인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C# 코드에서 디자인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C# 코드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디자이너 화면에 바로 반영이 안 돼서 실행을 해봐야지만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을 동적으로 만든다든지 할 때는 C# 코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C# 코드에서 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디자이너에서 하는 방법과 자물 파일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디자이너 화면인데 상단에 디자인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디자인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컨트롤을 왼쪽에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버튼도 끌어다 놓아보고 체크박스라든지 텍스트도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여기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 같은 속성을 바꾸실 때는 해당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속성 창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속성이라는 탭이 있는데 탭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클릭하면 클릭된 컨트롤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볼 수가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물 파일에서 디자인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을 자물 파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도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버튼 색깔이 바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디자인 화면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바꾸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해 보이지만, 이렇게 생긴 랭귀지를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HTML 같은 경우도 마크업 랭귀지에 포함되죠.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여기 마크업 랭귀지, 자물 파일에서 수정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자마린 폼즈라는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는 디자이너 화면에서 드래그 앤 드랍은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물 파일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마린 폼즈에서 자물 파일을 이용해서 계산기 화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솔루션 탐색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최상단에 있는 자마린 폼즈 프로젝트에서 메인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측에서 디자인을 열어봅니다. 디자인 화면은 나타났지만 여기에 아무리 드래그 앤 드랍을 해도 컨트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iOS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iOS도 똑같은 화면이 나오지만 드래그 앤 드랍을 해봐도 컨트롤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마린 폼즈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XML 형태 마크업 랭귀지로 디자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익숙해지시면 더 쉽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기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새 항목을 클릭을 하고
컨텐츠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네, 여기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붙여 놓겠습니다. 네, 우측의 화면이 완성된 모습이죠. 네, 그러면 이 계산기 화면을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기 화면을 먼저 보면 상단에 레이블이 2개가 있고 한 줄에 버튼이 4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레이블 2개를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기존에 있는 컨트롤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컨트롤스에서 레이블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해 줍니다. 네, 텍스트에다가 0을 입력을 해줍니다. 네, 크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의 속성은 여기에서 코드로 바꿀 수가 있지만 우측에 있는 속성 화면에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속성을 클릭을 하고 레이블을 클릭해주면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속성을 속성창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 폰트 사이즈를 35 정도로 입력을 해줍니다. 네, 크기가 바뀌었죠. 네, 색상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서 컬러라고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네, 텍스트 컬러를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잘 바뀌었죠. 그리고 정렬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정렬을 센터는 가운데 정렬이 되고 스타트는 왼쪽 그리고 엔드는 우측에 붙게 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보기 좋게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기 화면을 보면 레이블이 2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도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레이블을 그대로 복사를 해도 우측 디자이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레이블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컨텐트 페이지인데 이 컨텐트 페이지에는 컨트롤을 하나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넣을 때는 여러 개의 컨트롤을 넣을 수 있는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레이아웃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고 2가지 스택 레이아웃과 그리드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택 레이아웃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레이블을 잘라내서 이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이 2개가 추가가 됐죠. 네, 이 자물 파일의 문법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블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계산기를 보면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 전체의 페이지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컨텐트 페이지의 속성을 바꿔주면 됩니다. 네, 여기 속성에서 바꿔줘도 되지만 여기에서 바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바뀌었죠. 네, 글자를 좀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어트리뷰트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를 볼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진하게 됐죠.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버튼을 한번 추가해보죠. 버튼은 가로로 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7부터 시작을 하죠.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컨트롤에서 버튼을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됩니다. 7부터 4개 있으니까 4개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누기가 되겠죠. 하지만 정렬이 세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렬을 가로로 바꾸려면 레이아웃의 옵션을 가로로 주면 됩니다. 오리엔탈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네, 가로로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컨트롤의 정렬이 가로로 되어 버렸습니다. 버튼만 가로로 되어야 되는데 레이블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 버튼만 하려면 이 버튼을 다시 레이아웃으로 감싸주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스택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사이로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의 옵션만 가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잘 바뀌었죠. 다음 계산기 화면을 보면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5줄이 있습니다. 5줄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줄이 복사가 됐죠. 이번에는 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화면을 보면 이 한 줄 한 줄이 모두 어느 정도 균등하게 페이지를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의 항목들이 세로로 균등하게 가득 차게 해주려면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버티컬 옵션이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버티컬 옵션 중에 Fill and Expand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의 여백만큼 크기를 늘리게 됩니다. 네, 이 옵션을 각각 모든 레이아웃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으로 크기를 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컨트롤마다 높이를 지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이트 리퀘스트를 20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이를 차지하게 되죠. 네, 100 정도의 사이즈를 먹게 되었습니다. 네, 밑에 거도 같이 10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면 세로의 정렬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로의 정렬을 맞춰줬는데 똑같이 하단으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이제 기본 레이아웃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화면에 미세하게 여백이 맞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패딩이라는 속성을 줘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줬죠. 네, 전체적인 패딩을 줄 건데 여기 보면 플랫폼별로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iOS는 상단을 약간의 여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패딩에 대한 속성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버튼을 조금 더 예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 폰트 사이즈를 3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모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끝에 있는 연산 버튼은 주황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 우측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색을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됐죠?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4, 5, 6 곱하기로 바꿔줍니다. 다음은 이거 잘못됐군요. 0이고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버튼이 2개만 있습니다. 2개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로로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가득 채워주는 옵션이 바로 Fill and Expand라고 했죠. 이번에는 버티컬이 아닌 호리존탈 옵션으로 Fill and Expand를 주면 됩니다. 네, 가득 찼죠. 네. 밑에 보면 밑에는 는 버튼이 크게 되어 있고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2개를 복사를 해주고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C가 되겠고 여기가 는 버튼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호리존탈 옵션을 틀어주면 되고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 레이블의 글자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방법은 45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여기 보시면 크기가 약간씩 안 맞습니다. 이렇게 스택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컨트롤이 따로 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었을 때 나머지 영역도 같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이거를 하려면 테이블 형태의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테이블 형태의 레이아웃이 바로 여기 있는 그리드 레이아웃입니다. 네, 지금은 스택 레이아웃을 이용을 했고 바로 다음으로는 그리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튼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죠. 동그랗게 만드는 옵션은 레디오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버튼에서 여기를 한 35 정도로 바꿔줍니다. 네, 동그랗게 됐죠. 네, 이거를 적게 주면은 약간의 모서리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면 적당한 사이즈로 주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버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노가다를 안 하려면 한 라인을 잘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하나만 잘 만든 다음에 다 복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상단에 있는 텍스트를 정석으로 바꿔주고 네, 잘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중에 광고를 하나 넣어볼 겁니다. 광고를 애드몹을 이용해서 광고를 넣어볼 건데 광고를 넣는 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넣을 곳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나 해놓고 나중에 애드몹을 이용해서 광고를 넣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이렇게 잘 완성이 됐죠. 네, 안드로이드 쪽에 화면은 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iOS 쪽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OS는 렌더링하는 방식이 안드로이드와 조금 달라서 버튼들이 이렇게 짧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버튼들도 익스펜드 옵션을 줘야지만 크기가 일정하게 분배되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요 밑에 줬던 호리존탈 옵션을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각각 주고 있는데 따로 정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노가다로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버튼에 똑같이. 네, 하지만 마지막에 버튼이 2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주게 되면 반반 차지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 버튼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측에다가 넓이 옵션을 75 정도로 줍니다. 네, 밑에 이 부분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기를 지정해주면 Fill and Expand 옵션은 지정된 다음에 여백을 가득 채우게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네, 이 75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가득 차도록 됩니다. 네, 그리고 iOS에서는 여기만큼 모서리가 예쁘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랫폼마다 각각의 특정한 어떤 값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주는 방법이 바로 이 상단에 있는 On 플랫폼 옵션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On 플랫폼 옵션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의 디자인으로 만족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아이폰 시뮬레이터를 선택을 해주고 네,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아이폰 시뮬레이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iOS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실행을 하기 전에 우측 솔루션 탐색기에서 솔루션을 전체를 한번 빌드를 해줍니다. 네, 빌드가 성공이 되면 iOS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실행이 잘 되었습니다. 아직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 이벤트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스택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리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애드몹을 이용해서 광고를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레이스토어 즉 안드로이드 콘솔에 배포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